자, 마감 시간 클로징 벨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삼성전자 3.5%? 맞아. 밥 좀 사줘요. 와, 1억 넣고 오늘만 얼마 먹은 거야? 아니 무슨 1억이에요? 이야. 오해하십니다. 진짜 부럽다. 예. 어떻게 그렇게 주식을 잘해요? 이야, 이거 잘하는 건가요? 짬밥 무시 못하네 이거. 이야. 약간 오늘 실적 나왔을 땐 걱정을 많이 했는데 6.5. 예. 이렇게 결과가 또 나쁘지 않네요. 예. 왜 그런 거지? 이유를 두 분께 좀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케이, 두 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하창 본부장님, 김장현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역시 시장이 미국 1.9% 떨어지거나 말거나 졸츠가 뭐 잘 나오거나 말거나 국채 수익률 4.7%가 나오거나 말거나 네. 일단 갑니다. 예. 네. 자, 오늘 시장 코멘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창 본부장님. 네, 오늘 좋았습니다. 역시 K국장은 이런 것이다. K국장 이거잖아. 기세잖아. 네, 알 수 없는 K국장. 오늘 나홀로 또 굉장히 좋았고요. 뭐 일단은 큰 트리거는 삼성전자가 해줄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해주면서 오늘 뭐 한미반도체, 뭐 유리기판, 뭐 굉장히 좀 날라다녔고요. 그리고 이제 뭐 조선 가장 강력한 우리나라 무기 중에 하나죠. 네. 거기에다가 이제 뭐 유한양행 같은 이런 종목군들도 날뛰어주면서 나쁘지 않았고요. 그리고 좀 오전장 끝나갈 때부터 이제 2차 전지가 상승을 해주면서 이건 뭐 지수를 그냥 턱하니 받아 넣으셔가지고 오늘 뭐 전반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따가 좀 역의 상관관계 이런 것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떨어지면 오히려 저가 매수로 우리 시장이 오른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걸까? 지금 여태까지 상황은 그렇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거를 이따가 한번 좀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정은 본부장님. 네, 좋았습니다. 일단은 아까 실적에 대한 반등은 그 실적이 7조 깨질 수 있다는 얘기는 어제 아침부터 나왔어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내부적으로 해야 되는데 실적이 7조가 깨져도 주가는 그렇게 폭락하지 않을 거다라는 게 어제부터 있었어요. 사람들은 이제 많이 빠지면 사겠다는 심정이 있었다는 거고, 근데 어저께 황 사장이 얘기한 거하고 오늘 얘기한 거하고 180도 바뀐 코멘트가 있었던 거에다가 그다음에 일단 믿음이 있다. 삼성에 그런 말을 실어준 것이 두 개가 컴비네이션, 정확히 세 개죠. 세 개가 컴비네이션이 아주 긍정적으로 되면서 주가가 오전에 약간 오다가 갑자기 올랐잖아요. 그때부터 그 루머라든지 아니면 기사가 더 힘을 발휘해가지고 힘을 많이 살았다 볼 수 있어요. 이거는 뭐 단순히 HBM 수요가 좋다 안 나 그거와 전혀 관계 없어요. 전혀 관계 없는 게 아니고 그 관계 없죠. 왜냐면 그렇다면은 뭐 하이닉스나 마이크로나 엔비디아나 TSMC가 다 좋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것들이 먼저 간 것도 있고, 그렇죠. 예, 삼성은 덜 간 게 있으니까 이거는 온전히 다른 나라도 반도체도 별로 안 좋았잖아요. 온전히 하이닉스,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 심리가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이 크게 아주 큰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적은 중요하지 않은 게 됐죠. 원래 그 7조 언더로 나오면은 삼전이 떨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은 다 그렇게 떨어지죠. 네. 근데 오늘 그거를 뒤집은 게 황 사장의 힘이 컸다. 컸죠. 그거 두 개 없었으면은 올라가기는 쉽지 않았죠. 폭락은 없어도 저가 매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황 사장 얘기가 약간 때리면서 약 바르는 느낌이 살짝 있었거든요. 때리면서 약 어쨌든 다시 만들어야 때리면서 된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는 좀 그렇게 컸나? 이거는 좀 약간 애매하지 않아? 왜 긍정적으로 이걸 또 시장에선 해석을 한 건지도 좀 궁금해요. 시간 많이 주면은 100% 이해하게끔 설명해 드릴게요. 다른 데서 25분 줬기 때문에 100% 얘기했는데 아마 여기서는 그러지 못하니까 한 30%나 이해하고 끝냅시다. 어쨌든 주가는 원래 그런 거니까. 아니 짧은 시간에도 그거를 잘 설명을 해주셔야죠. 딴 데서도 20분 줬기 때문에 설명이 가능한 거지. 안 그러면 오해를 받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삼전은 항상 이렇게 앞에 설명을 안 듣고 앞으로의 3전은 이런 얘기가 의미가 없어요. 딱 4개월 전에 대비해 우리가 4개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자꾸 되새겨 보라고요. 그 결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그 설명에 대한 걸 인식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미래 전망이 어디 있어요? 오늘 6조 5천 나왔는데 6조 5천 빠졌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8조가 된다든지 황 사장이 콜이 믿는다 해가지고 콜이 그러면 2분기에는 확실히 나는지 그거에 베팅한 건 아니잖아요. 그거 베팅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해하고 좀 다른 겁니다. 오늘은 올라가만 했고 이럴 때 삼성을 안 올라가면 언제 올라가? 하이닉스 9% 올라가고 뭐 저기 TSMC 6% 올라가는데 이런 데도 못 올라가면 좀 억울하지. 그러니까 오늘은 황 사장이 톡톡히 역할을 했고 그리고 실적이 나빴던 게 오히려 저가 매수를 더 자극했고 그게 컴비네이션 됐으니까 긍정 반응한 거 맞고요. 그래서 주가의 흐름 자체는 2분기 실적이 지금보다 훨씬 좋다는 컨센서스가 잡혀 있으면은 잘 빠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4분기가 워낙 나빴기 때문에 1분기가 4분기보다 더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오늘 들었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긴가민가하면서 일단 황 사장 믿고 가 이런 심리가 들어갔다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긍정적인 거는 외국인이 좀 들어왔다면은 그거는 긍정적입니다. 한 3일째 연속으로 들어온 거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한국 전체적으로 좋고 그다음에 삼성전자에 좋고 한 건데 그 실체를 가지고 하면 넘버가 그래서 이익이 30 몇 조 나와요. 그거는 예측이 못할 겁니다. 그거는 3개월, 4개월 전에 예측하고 지금 예측하고 다르듯이 딱 2개월 반 뒤의 예측이 엄청 다를 수가 있어요. 네. 물론 긍정적으로 다르기를 바라지만은 그래서 그 예측은 급한 마음은 알겠지만 이거 나왔다 해서 실적이 나오고 주가가 반응을 했다 해갖고 실적의 전망 자체가 갑자기 바뀔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사람마다 믿음에 따라 갖고 하반기는 무조건 좋을 거야. 많이 좋을 거야. 그러니까 쉽게 하겠습니다. 6조 5천 나왔는데 하반기 어느 분기에는 13조 나올 수 있어. 이렇게 베팅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오늘 3%라도 따라가는 게 맞죠. 근데 그 정도까지 갈 수 있는 파워를 오늘 무슨 펀더멘트를 보여줬다 이건 아닌 거죠. 예, 근데 올라갈 만은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 판단은 그래요. 알겠습니다. 3시 18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역시나 뭐 보노님과는 아침에 같이 했고 김장현 본부장님은 오늘 안 나오시는 날이었는데 네. 딱 10시쯤 돼가지고 항상 지지부진하다가 10시, 11시 때 수급이 한번 바뀌고 그리고 2시 때 한번 또 바뀌어요. 아침에 이걸 언급을 했는데 오늘도 역시나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게 패턴이에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잘 알고 있는데요. 바뀌는 시간까지 잘 알고 너 있잖아요. 왠진 몰라. 그냥 해가 뜨고 달이 뜬다는 현상만 관측할 뿐. 아니 그것만 잘 왜 알면 되죠. 뜨는지 모르잖아. 그거 아는 게 어디야? 그거 아는 게 어디야? 아니 해가 뜨는 걸 보는데 뭐. 그치. 이유를 알아야지 왜 뜨나. 그거는 이제 뭐 글쎄요. 기관에 수급 그 투입하는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뭐 다양하게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콕 집어서 무조건 이거다라고 또 설명드리긴 좀 하긴 애매하고. 근데 네. 오늘은 그게 트리거였어요. 삼성 어저께 마이크론 제품이 정확히 MG7이 들어갔다고 황 사장이 얘기할 때 썼거든. 네. MG7은 마이크론의 GDDR7이 들어갔다라고 썼고 얘기를 했어요 어저께. 네.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루머라든지 찌라시라든지 얘기가 정확히 10시 지나면서 나왔다고. 아. 그 사람들 다 퍼진 게 10시 한 2, 30분부터 확 퍼졌어요. 여기 끝나고 나서. 저희 어제 오후에도 그 얘기 했잖아요. 네, 뭐. 네. 근데 그게 마이크론 것만 쓸 거 아니. 그게 아니고 마이크론이 아니다. 아예 마이크론 아니. 마이크론이 아니고 삼성이다. 이렇게 루머가 아니고 그렇게 동고예요. 아. 그 나중에 그런 거에 대한 게 여러 가지로 뭐 1시간 30분 한 게 그 트리거가 10시에서 10시 반 사이에 돌았어요. 이번에는 확실히 됐죠. 그렇죠? 그 주가가 확 오른 거예요. 근데 그거 오를 때 하이닉스 올랐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순수하게 삼성전자 발에 그거를 확 들어간 거죠. 그 한미반도체 왜 올라요? 한번더치는 하이닉스는 삼성전자 때문에 안 간 것도 있지만은 오늘 하이닉스가 먼저 며칠 전에 갔기 때문에 안 간 거잖아요. 그렇죠? 하이닉스 삼성 저기 뭐지? 한미반도체는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 발이에요. 마이크론 주가가 올라가고 마이크론 HBM 잘한다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마이크론 얼마 한미반도체가 얼마 나왔지? 한 3% 올랐나요? 그래도 한미반도체? 많이 올랐어. 13%인가 올랐어요. 12만 원까지 아까 내가 갔어요. 아침에 왔을 때는 5%밖에 안 올랐는데. 한미반도체는 공장 그거- 얘기 있지 않았어요? 네, 마이크론 신규 HBM 공장 착공식 참석 이슈 있었고요. 15% 올랐어요. 15%. 그다음에 마이크론 관- 그 마이크론. 하이닉스에 대한 매출 비중도 높잖아요. 한 90% 정도. 근데 마이크론도 한 80%인데 지금 마이크론 쪽이 이제 월 생산 캐파가 한 2만 장인데 올해 말까지 6만 장까지 3배를 늘린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그 한미반도체 네.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 플러스 알파 요인이 상당히 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로 인해서 저는 뭐 이게 올라간 것이 아닌가. 맞아. 예. 맞네. 예, 아마 알고 계실 텐데. 예. 오케이. 그래서 진짜 지금 마이크론한테 오더 받은 네. 게 큰 게 아니고 마이크론이 올라가고 거기 한다니까 네. 올라간 건데 마이크론의 캐파는 하이닉스 캐파의 6분의 1, 7분의 밖에 안 되는데 네. 만약 그런 식으로 올라가면은 규모가 하이닉스의 한 3분의 1 정도 내지는 그쵸 거의 4분의 1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네. 생각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땡겨서. 네. 자, 3시 32분 지나고 있어서요. 땡땡땡 한번 치겠습니다. 아무튼 번다님께서 황황황 말씀하셨고요. 신해물님께서 땡땡땡, 권종근님, 정스마님, 전효민님, 무지개님 오셨고요. 쿠마쿠님, 땅비니님, 전효민님, 꿈틀부자님, 껌거스님께서 이유가 뭐든 오르면 기분 좋습니다. 그럼요.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비해피짱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준청님께서 하창원님 아프지 마시고 말씀 좀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지수 들어왔을까요? 코스피가 1.1%, 코스닥이 0.2% 정도 플러스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피 지수는 2,521. 이야. 야, 어느 순간 지금 요 몇 선, 61선 넘어가지고 오늘 장중에 2,526까지 올라온 그런 상황이고요. 와, 최근의 흐름이 진짜 좋습니다. 1월 2일부터 시작해서 2일에는 2,400으로 시작했거든요. 2,400? 지금 5거래일 만에 120포인트가 올랐어. 네. 120포인트가. 네. 그럼 몇이야? 3, 4, 4%, 5%가 올랐네, 지수가. 좋네요. 예. 개별 종목, 특히나 이제 반도체로 눌려 있었던 것들은 더 많이 올랐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 혹시나 뭐 원금까지는 못 왔더라도 어쨌든 손실을 줄여가는 과정에서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노님한테 시황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 시장은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이제 반도체가 좋으니까 사실 오전장만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좀 빠져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좀 수급적인 부분도 별로 좋지 않았는데 삼성전자가 다시 좀 돌아서면서 확실히 수급의 기조도 달라진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2,521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전일 대비해서는 1.16%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1%가 2,400과 2,500 뭐 사실 그 숫자가 정말 조그만한 차이지만 심리적으로는 사실 좀 큰 차이를 만드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다시 2,500선 위로 올라왔고요. 거래대금은 10조 예,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 이 수급을 보시면 이 모건 스탠리가 엄청 샀죠. 예, 모건 스탠리가 오늘 엄청나게 많이 샀고요. 화면 보여주세요. 모건 스탠리가 리포트도 네, 그러니까 냈더라고요. 이제 예. 모건 스탠리가 엄청나게 많이 산 거를 좀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화면 보여주세요. 네, 보시면은 순매수 수량이 249만 주나 샀어요. 매도 수량 빵. 네, 뭐 이게 야. 집계가 덧낸 걸 수도 있지만 이 제 삼성전자를 많이 깠었던 그런 이제 모건 스탠리가 대량으로 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네. 뭐 이 수급은 저는 오늘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창구지만 창구에 대한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채팅창에서 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좀 맞긴 해요. 모건 스탠리가 사면 나중에 한번 대량으로 물량을 던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모처럼 이 수급 창구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719선에서 마무리가 됐고 전일 대비했을 때는 플러스 0.19% 상승 마감했습니다. 거래대금은 6조 7천억 정도 나왔고요. 상승과 하락 종목 수는 사실 뭐 엄청나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장중에는 사실 상승보다는 하락이 더 많았는데 마지막으로 넘어가면서 상승 종목이 더 많아지게 됐기 때문에 좀 긍정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현선물이 또 역전이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내일 또 네. 옵션 만기 일이니까 그 옵션 만기에 따른 또 수급 변화들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콜옵션이 굉장히 강했는데 이거는 풋옵션 팔고 콜옵션을 엄청나게 많이 또 샀어요. 네, 그런 흐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거래소에서 이제 반도체가 좋으니까 외국인 수급 2천억 들어왔고요. 연기금 오늘도 꾸준히 사줬습니다. 1,385억 사줬고요. 프로그램 비책에서 바스켓으로도 2,880억 정도 사줬다라는 거. 환율도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국인이 좀 더 들어오기엔 좀 편해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일부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니 선물 같은 경우도 좀 플러스권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또 나오는 데이터들로 인해서 미국장이 크게 흔들리지 않으면 예. 조금 더 상승폭을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근데 고용이 계속 나오고 막 흔들리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하방에 따른 좀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오늘은 뭐 CS 발로 그냥 뭐 차익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지만 만약에 오늘까지 매크로적인 지표가 굉장히 강해지면서 뭐 필반 뭐 2, 3%씩 빠져버리면 그러면 좀 타격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건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아까 한미반도체 제가 약간 실수한 게 아니고 이거는 제가 타 방송에서 방송할 때는 3%가 5%로 있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5에 못 봤거든. 그다음에 나와서 나왔는데 예. 그 기분 좋은 날 기분 좋지 않게 하려는 건 아니고 우리가 팩트를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 기공식에 참석한다. 그거 조금 이따 할까요? 왜냐면 이거 시장 그래요? 전반적으로 보고 오케이. 시간을 드릴게요. 예. 어차피 시장 봐야 되니까. 안 그러면 이거 또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이따가 한미반도체 네. 얘기할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까 그 미국 증시 뭐 하락 상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전에 이제 해외 증시 보면은 사실은 뭐 미국도 2% 가까이 떨어지고 오늘 일본도 니케이도 0.2% 빠졌어요. 장중에는 뭐 1% 가까이 빠지기도 했고. 근데 이런 거랑 우리 증시는 지금 상관관계가 매우 적게 움직인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미국 증시 흔들린다, 뭐가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해도 예전에 우리가 거기에 가중치를 뒀던 것보다는 조금 축소해도 괜찮을까? 뭐 그렇죠. 축소를 조금 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도 맞는 게 우리가 이제 계속 꼴찌할 때 우리나라가 꼴찌도 할 때 하지만 또 1등도 한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지금 좀 강력한 프리미엄이 붙어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필반이 막 4%, 3% 이렇게 빠지는 거를 무시하기엔 또 애매하다라는 거죠. 왜냐면 어쨌든 연속성 있게 좀 달려줘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6%가 빠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 막 250불 이렇게 좀 긍정적인 목표 주가가 나왔다라는 건 어쨌든 AI가 계속적으로 확장이 된다라는 기조를 깔아놓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빠지면 아무래도 심리적으로는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조금 더 연속성을 가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4거래일 동안 거의 1조 들어왔거든요. 네, 외국인. 1조 동안 1조나 들어왔기 때문에 물론 이게 뭐 파생해서 현선물 처분하는 걸로 나오면 물량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좀 유의미하게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단박에 다 나갈까? 왜냐면 뭐 다른 데에서 오늘 아침에 이제 염승환 이사가 소개해 주셨지만 버블이지만 버블은 아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미국 증시가.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우리나라는 압도적으로 싸다라는 인식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부분으로 좀 수급이 들어온 거라고 한다면 그래도 좀 엉덩이를 붙이는 수급이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급변하는 그런 대외 변수만 아니면 일단은 조금 더 달릴 확률은 있다. 근데 이게 뭐 2,600을 확실하게 뚫어서 막 2,700, 2,800으로 바로 가기에는 아직까지는 체크할 게 너무 많다. 그래서 룸이 남아있긴 하지만 너무 크게 보시기보다는 지수는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이제 조금 약간 뭐 위아래 왔다 갔다 할 것 같고요. 뭐 산업이나 이제 이슈별에 따른 좀 순환매가 또 한 번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간 조정도 해야 이평선도 좀 돌리고 하니까 그런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케이. 그걸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결국은 지금은 보유자 관점에서는 언제 팔지에 대한 그런 고민. 신규는 진짜 주린이들은 이거 매일 못 보니까 와 지금 주식시장이 좋아? 지금 들어가도 되나? 이런 고민하시는 주린이 분들도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부분에서 보노님한테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김장을 본부장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미국 증시와 해외 증시와의 그런 디커플링. 근데 여러 가지 지표를 봤을 때 매크로적으로는 불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외국인의 수급 들어오고 삼성전자 잘 가고 또 급등하는 종목들이 꽤 많고 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요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급등하는 게 많은 거는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급등하는 게 많은 것뿐이고요. 네. 그러니까 저가 매수 개념이고 한계는 있을 겁니다. 매크로가 빨리 내려오지 않으면 물론 환율이 1450 이렇게 약간 시그널을 준 건 파지티브한데 국채 수익률은 여전히 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잠깐 얘기 드리는데 우리 2500 안착했을 때 그때보다 매크로가 좋은 게 아니에요. 네, 그거는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까 기세라는 말씀 잘하셨는데 네. 기세 가면 또 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럼 기세가 어디까지 갈지는 여러 사람들의 그 실제 액션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경험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눈치 작전 서로 내가 안 팔고 얘가 안 팔고 이러다가 아니 누가 팔면 팔고 똑같습니다. 매크로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고요. 아까 그 반도체도 막 잘 얘기했는데 뭐 미국 쪽이 계속 빠지면은 한국이 무슨 수로 계속 올라가? 그건 불가능해요. 다만 이제 아까 엊그저께 말했는데 한국이 올해 지금 3일째 아웃퍼폼했잖아요. 이 기세를 봤을 때는 미국이 빠지더라도 덜 빠지고 네. 이 전체적으로 아웃퍼폼을 유지해 갈 가능성이 높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안심할 수 있는 포인트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웃퍼폼을 할 수 있다. 네. 근데 절대 주가는 뭐 걔네들이 못 갈 때 마이너스 3% 갈 때 우리가 뭐 플러스 3%를 계속 가다. 오늘 같은 날에 계속 반복된다. 이렇게 보기에는 우리가 펀더멘털이 엄청나게 색다르고 유니크한 게 뭐 갑자기 튀어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또 같이 리얼리티적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로님과 함께 오늘 상승한 섹터 한번 힘차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뭐 반도체 쪽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반도체 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조금 뭐 왔다 갔다긴 했는데 일단 그래도 좀 서운하실까봐 끼워 넣어놨고요. 네. 뭐 한미반도체 압도적으로 올랐고, 그다음에 유리기판 뭐 엄청나게 올랐죠. SKC 실물 공개했다라는 것 때문에 장중 15%까지인가 올랐고요. 그다음 뭐 피롭틱스, HB 테크놀로지 이런 관련된 종목군도 움직였었고, 뭐 PSK 홀딩스, 뭐 이오테크닉스 이런 쪽도 좋았습니다. 2차 전지는 조금 붙어 있긴 했지만 어쨌든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좀 강하다라는 거 체크 포인트고요. 일단 바이오 쪽에서도 뭐 유한양의 오스코텍, 존슨앤존슨 이벤트로 인해서 굉장히 강했고, 상대적으로 이제 뭐 하락 섹터에서도 바이오 있는데 뭐 알테오젠, 리가킴 이런 좀 빠졌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슈가 있는 쪽으로 수급이 좀 쏠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화장품도 좀 이제 밑바닥에서 조금씩 꿈틀꿈틀하고 있고요. 뭐 조선주도 좋았지만 뭐 오늘은 뭐 엔진이 확실하게 좀 치고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유리기판, 2차전지 바이오, 반도체 소부장, 화장품, 엔진. 근데 반도체랑 소부장, 2차전지 바이오 요렇게까지 올라갔는데도 지수가 1%대면은 조금 아쉽다고 판단을 해야 되나?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나? 그거는 아닌 게 2차 전지가 바이오 중에서는 좀 일부만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하락 섹터에도 바이오가 대문짝만하게 들어가 있는데 네. 뭐 이제 알테오젠이 오늘 좀 많이 빠졌거든요. 4, 5% 네. 정도 빠졌기 때문에 오늘 2차 전지는 그런 걸 좀 방어하는 이제 수급 정도로 확인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차 전지는 바이오를 상쇄를 시켰고요. 그래서 사실상 오늘은 거의 반도체 원툴에 좀 수출입 데이터가 좋거나 이제 트럼프발로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산업군들에서의 약진이 좀 하방을 단단하게 좀 다져줬다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좀 눈에 띄었던 게 원래는 반도체 좀 좋으면은 조선 이쪽 약간 쉰다. 저희 계속 이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래도 좀 같이 가는 같이 분위기가 가네. 있더라고요. 오늘은 조선이 이슈가 되게 많았습니다. 네, 많았기 때문에 이슈가 있으면은 수급이 붙어요. 붙을 만한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뭐 엔진 쪽에서는 하나엔진이 이제 작년 매출액 대비 70%짜리 이제 수주 공시가 나왔고요. 또 수주 잔고도 엄청나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건 좀 이제 장 막판에 나왔던 핫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 일본에서도 LNG에 대한 대량 발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거 일본이 중국한테 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거의 뭐 물량은 우리나라로 오겠죠. 그러면 그 밸류단이 달라지는 게 이제 수주를 안 하고 수주 나올 게 없으면 기존에 있는 것 같다 이제 밸류를 땡겨왔으니까 평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뭐 계속적으로 지금 일거리 막 터져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계속 조선업을 언급을 하고 있고, 일단 미 의원이랑 우리나라랑 만났어요. 또 만나서 또 조선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러면 또 추가적으로 뭔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기대만 갖고 있어도 사실 플러스 알파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조선은 굉장히 좀 강하다. 그래서 조선은 무풍지대로 깔아 놓고 보자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조선과 변압기는. 그러니까 그쪽은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을 어쨌든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지영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섹터가 강했을까 이런 것도 좋지만 네. 내일은 어떤 섹터가 강할까 이런 것 좀 해주지 말씀하셔서 혹시나 그거 아시는 부분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내일 어떤 섹터가 강할지 집이라도 팔아서 들어가게. 네. 그거는 이제 저희 영역이 아니어서 저도 알고 싶어요. 진짜 알고 싶은데 그거를 알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거 질문하면
두 분 화내실 거예요. 저한테. 복제달라고 하십니다. 네, 네. 100% 장담합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제가 그거를 할 능력이 안 된다는 거 죄송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김장열 본부장님도 저 섹터 중에서 아까 한미반도체 얘기 같이 반도체랑 버무려서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한미반도체 먼저 해주시고. 한번 먼저 할게요. 한미반도체는 일단은 아까 그 한미반도체 매출은 거의 다 하이닉스입니다. 그러니까 넘버적으로는 마이크론에 오는 건 있다 오는 거 있다. 근데 미리 땡긴 거잖아요. 마이크론 캐파가 마이크론하고 공장한 적이 27년도 하는 건데 네. 마이크론 캐파가 올해 2만 장에서 6만 장으로 높인다 했잖아요. 4만 장 높이는 거잖아요. 그게 원래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새로운 거 아니라고. 새로운 거 아니에요. 며칠 전에 제가 하이닉스 그 기사 났을 때 10만 장에서 올해 작년 10만 장에서 올해 14만 장으로 하려다가 네네. 일부 기사니까 컨펌된 건 아니지만 수요가 좋아서 14만 장이 아니고 17만 장으로 되는 것 같다고 3만 장 올려서 20%가 늘어나니까 그거를 땡기면은 하이닉스에 10% 플러스 효과가 있다고 설명을 드린 건 알잖아요. 네. 네. 그렇게 하는 거는 새롭게 바뀐 거 며칠 사이에 기대가. 근데 마이크론에 2만 장 작년이었는데 올해 6만 장 하는 건 원래 한 달 전부터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원래 계획이니까 그것 때문에 한미 반도체가 새롭게 애딩돼서 할 것이 주가에 펀더멘틀도 새롭게 애딩되는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주가 올라간 게 그 뉴스가 새롭게 작용할 수 있는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왜 올린?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센티먼트가 붙어서 간 거야. 기세? 센티먼트. 그러니까 그것뿐이야. 펀더멘틀적으로 뒷받침된 거 아니에요. 원래 마이크론이 하면은 얘네가 수혜를 받고 마이크론은 2만에서 6만 장 간다는 걸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주가에 미리 반영돼야 되는 건데 그 내려갔다가 지금 너무 과도하게 내려갔다라 해서 그런 뉴스 나오니까 기사빨로 그냥 확 올라간 것뿐이지 펀더멘틀이 새롭게 진짜 추가된 게 아니라고. 하이닉스는 지난 주말하고 지난 2주 전하고 지금 사이에 3만 장 추가된 것이 4만 장 추가된 것이 새로운 팩트고 이거는 새로운 팩트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주가가 어디까지 가느냐? 한미반도체가 오늘 10몇 프로 올랐잖아요. 최근에 그 전에 오른 거에 가서 지금 13만 원, 12만 원 정도 됐잖아요. 이 PER이 대충 애널리스트 포캐스트가 특별히 마이크론에 뭐 엄청 반영된 게 아니면 지금 PER이 28배예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면은 엔비디아하고 비교하면 돼요. 엔비디아보다 이 주식을 더 밸류에이션 높게 줄 것이냐 안 볼 것이냐 사람들이 그걸 판단할 겁니다. 한국에서. 엔비디아가 32배 정도 되거든요. 그거 하면 13만 원, 14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12만 5천 원이니까 업사이드는 그 정도까지 보시면 난다.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는 18만 원 정도인데 18만 원 가려면 아마 삼성을 뚫든지 그죠? 뭐가 더 붙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13만 원, 14만 원 갈 때는 1차 그 수익 실현을 할 수도 있고 네. 하이닉스로부터 받는 오더가 실질적으로 더 뿜어져 나오거나 이렇지 않으면은 일단은 최근 바텀에서 올라온 거는 이제는 한 많으면 10몇 프로 어느 정도 올라가는 거 올라가면은 이익 실현이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됐었죠? 그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문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빨리. 빨리 하세요. 진짜 뜸 들이지 합니다. 말고. 시청자를 위해서 그냥 합니다. 제가 총대 네. 외겠습니다. 어제 그저께는 하이닉스 20만 원, 한미반도체 10만 원 여기가 기준이라고 네. 하셨는데 네. 펀더멘털이 바뀐 거 없이 네. 지금 기세로 올라가는데 지금은 이제 엔비디아 기준을 갖고 와서 13만 원, 14만 원으로 기준치를 딱 둔다고 하면 원래 그게 오늘 올라가든 말든 간에 목표 주가가 실제 할 수 있는 게 엔비디아 기준으로 그게 목이에요. 더 갈 수가 없어요. 커스터머가 새로 생기지 않으면.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들어간다든지 이건 달라지는 거지. 뭔지 알죠? 오케이. 그러면 지금 어제랑 엊그제 10만 원 기준이랑 오늘 13만 원, 14만 원 기준이랑 바뀐 게 없는데 왜 그렇게 상향 조정이 됐느냐? 언제 내가 목표 주가를 13만 원이 아니고 11만 원으로 했어요? 10만 원 정도 이하에 사면은 10만 원 정도 이하에 사면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싸기 때문에 접근할 수 있다라고 며칠 전부터 말씀드렸던 거죠. 헷갈리게 보면 안 되지. 왜 그러냐면 제가 왜 기억하냐면 그래서 가영인 나랑 둘이서도 얘기를 했어. 하이닉스 20만 원, 이 이상 가는 거는 오바다. 한미반도체 10만 원, 네. 이 이상 가는 것도 오바다. 네. 아니, 그러니까 말을 잘 들어야지. 하이닉스는
10% 정도 업사이드가 더 생겼다 그랬잖아요. 그 HBM 걔네 캐파 늘리고 수요해가지고. 네. 그래서 20만 원이 오바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한 23만 원, 22만 원 정도는 갈 수 있다. 근데 프라핏 테이킹은 밑에서 산 사람이 있기 때문에 프라핏 테이킹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한미반도체는 10만 원 정도면 PER이 아마도 25배 정도 이하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려서 8만 원, 9만 원, 10만 원 간 건데 오늘 갑자기 올라가서 15만 원 올라가서 되면은 이제 업사이드가 좁혀졌다. 업사이드가 줄어들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업사이드가 줄어들었는데 그 업사이드가 13만 원이 아니고 애널리스트 말대로 18만 원 정도 되려면은 삼성을 뚫든지 하이닉스한테서 오더 받는 게 생각보다 더 많이 되든지 넘버가 안 바뀐 상태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애널리스트 18만 원, 20만 원보다 애누리를 깐 한 14만 원, 13만 원 정도의 업사이드가 원래부터 그 정도니까 여기서 11만 원, 10만 원 돼서 더 쫓아갈 것이냐는 것은 조금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하지 않는 게 낫겠죠? 내가 봤을 때는 다정한 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아닙니다. 다정한 게? 지금 다정하게 길게 설명해 주셨잖아요. 최대한 다정하게 네. 설명드리는 거거든요. 네. 아니 화낼 게 뭐 있어요 여기서? 다정하지 않을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아니, 너 넘어가자. 넘어가자. 아니 그러면 숫자에 대해서 질문을 못하면 어떤 질문을 해요? 그게 아니고 네. 그 저기 10만 원 넘어가서 13만 원이라는 목표 주가를 제가 처음부터 얘기를 안 했다 그래서 10만 원 넘어가는 순간에 이 좁혀진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의도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나쁘게 보시지 말라는 거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펀더멘털이 안 바뀌면 이제는 그 괴리가 좁혀졌기 때문에 조금은 좀 다른 액션이 보일 수도 있다.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올라가면은 그게 포인트거든요. 그 13만 원, 14만 원이라는 숫자를 제가 엊그저께 얘기 안 드렸죠. 굳이 얘기할 때. 10만 원 정도 이하에서는 사면은 싸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매번 얘기할 때 목표 주가를 매번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이닉스는 워낙 관심이 많기 때문에 삼성은 워낙 관심이 많기 때문에 예. 삼성도 질문이 있으면 제가 하는 목표 주가는 얼마 정도다 변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고 한미는 오래간만에 말씀드리니까 이게 10만 원, 13만 원 헷갈리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닌 거죠. 오케이. 일단은 제가 만약에 잘못 기억했다면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하이닉스가 20만 원인데 실제로 하이닉스가 20만 원 전후에서 못 가요. 그래가지고 요게 하이닉스가 20만 원이 딱 기준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한미반도체도 10만 원 전후로 못 가더라고. 그래서 그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하이닉스는 못 갔는데 3전은 갔고 또 하이닉스랑 엮여있는 한미반도체는 15% 올라가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라는 걸로 질문을 드린 건데 삼성은 황 사장 발로 간 거고 하이닉스는 미리 간 상태에서 이익 실현이 나온 거고 한미반도체는 아까 마이크론 그런 거에 뉴스발로 약간 오바스럽게 가서 괴리가 빨리 좁혀졌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오케이. 어차피 기록은 남아 있으니까. 아니야. 그거 속기록 확인하면 서로 기분 상합니다. 그거는 일단 제가 잘못 기억했으면 죄송하고. 의도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이 좀 길어졌다. 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리고 요런 것도 있어요. 이거 김장현 본부장님을 뭐 옹호하고 이런 걸 떠나서 김장현 본부장님은 이제 큰 돈의 운용을 하시는 분이어서 개인 투자자 100만 원 갖고 하시는 분이랑은 뷰도 다르고 또 이제 하는 방법도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요.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조금 시계열이 좀 넓거나 보는 뷰나 이런 것들이 조금 좀 다를 수 있다는 거.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그런 살짝. 것도 있는데 예. 네, 뭐 그래서 약간 좀 다를 수도 있다는 거. 그런 거는 뭐 개인의 성향과 취향 차이고 또 스타일의 차이니까 예. 뭐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상승 섹터 조선 얘기 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니면 넘어가고. 조선은 확실히 엔진 쪽은 지금 뭐 우리나라가 압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 엔진이 중국 쪽 오늘 아침에 얘기했었지만 여미사님이 얘기해주고 가셨지만 어쨌든 중국 쪽에 대한 그런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그게 진짜 팩트라고 한다. 어쨌든 지금 그 엔진은 우리나라가 지금 갑이에요. 확실하게 갑입니다. 그래서 엔진을 안 주면 걔는 지금 배를 못 만들기 때문에 엔진 쪽은 확실하게 좀 이벤트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대신 주가가 너무 높으니까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그 이제 친환경선에 대한 이 DF 엔진이라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흐름을 체크하는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이 결국엔 변수 또 포인트로 생긴 건데 뭐 일본이 중국한테 주지는 않겠죠. 네, 제 생각에는 안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게 이제 만약에 발주량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엄청 많다. 막 이런 스토리로 나오면 뭐야 이거? 이런 식으로 더 큰 이제 밸류에 대한
평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지켜볼만 하고, 그다음에 MRO 같은 경우도 이제 HD 현대중공업 쪽도 지금 막 다시 도크 만들어서 진입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얼마나 침투를 많이 하는지에 따라서도 이게 MRO가 진짜 장난 아니구나 이걸 느껴버리면 이 모멘텀이 두 개가 동시에 이제 가는 거잖아요. 지금 친환경 수준은 LNG 프로젝트 때문에 어쨌든 2, 3년 사이에 한 230척 정도는 나온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막 복합적으로 본다면 이슈가 충분히 될 수 있죠. 그래서 뭐 한동안 뭐 특별한 변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계속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트럼프 이제 당선인이 조선에 대해서 앞으로 코멘트를 안 할까? 그것도 아닐 것 같아요. 계속 코멘트 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코멘트가 나올 때마다 또 수급이 왕 하고 쏠릴 거니까 뭐 그런 것들까지 한번 잘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락 섹터로 넘어가 볼까요? 네, 하락 섹터는 양자암호, 로봇, 방산, 엔터, 뭐 미용 의료 이런 식으로 좀 빠졌는데 양자는 오늘 명확하게 이유가 있습니다. 오전에도 소개를 드렸지만 젠슨 황이 양자 퀀텀 컴퓨팅은 15년에서 30년까지 걸릴 수 있다라고 멘트를 해버리면서 젠슨왕? 네, 아예 깨져버렸어요. 깨졌죠. 네. 오. 젠슨 황이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직접 그 코멘트 했죠. 네, 직접 코멘트를 한 게 타니까 제가 얘기했으면은 씨알도 안 먹히죠. 하지만 그가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 받으면 네. 이상하지. 예. 네. 오노하랑 젠슨 황의 차이. 엄청 큽니다. 네, 그래서 근데 그게 무슨 뜻이야? 이게 양자 컴퓨터가 뭐 하려면 그러니까 이제 15년. 상용화되고 뭐 이렇게 본격적으로 뭔가 하려면 시간이 더 되게 오래 상용화. 걸 15년 정도 얘기했었잖아요. 네, 15년, 네. 근데 그게 사실은 그 사람이 아주 특별하게 이상하게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 상용화된다는 것이 보통 얘기할 때 2035년 정도. 그 땡겨봤자 2032, 3년 이 정도로 맞아요. 얘기했던 게 컨센서스화 됐는데 주가를 끌어내리면서 이렇게 막 될 것처럼 했는 건데 이 아저씨 맞아요, 조금 맞아요. 더 보수적으로 15년을 얘기한 거죠. 그렇죠? 예, 그쵸. 5년 정도. 그냥 갑자기 숫자가 딱 이렇게 명시가 되니까 조금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렇죠, 그렇죠. 한 해 한 해가 어떻게 보면 빨리 지나가기도 하지만 근데 딱 생각해보세요. 15년 뒤면 저도 나이가 50대로 넘어가거든요. 어머나. 금방 가지 않을까요? 10년 금방 가던데. 그렇게 하는데 우리 맞아, 10년 맞아, 뒤에도 맞아. 이러고 있을 것 같은데 똑같이. 느낌이 다르잖아요. 네, 어른 뭐 제 아버지 세대한테 15년 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면은 막 숨막히죠. 그렇죠. 10년이 안길 수도 있지. 네. 젠슨 왕이 그 저기 뭐 GPT로 처음 시작한 게 10년 전에 씨앗을 그렇죠. 뿌려서 이제 나온 된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스마트폰 나온 지도 15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렇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더 먼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근데 약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상용화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주관적이자 좀 추상적인 개념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렇게 뭐 이렇게 핸드폰이나 노트북 쓰는 것처럼 이걸 상용화라고 볼 것인지 아니면 주요 기업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쓰되 그만큼 쓸 정도의 가치가 있을 엔터프라이즈 단계에서 상용화를 양자 말하는지. 컴퓨터를 그 구분을 안 지는데 양자 컴퓨터 정도면은 우리한테 우리가 쓰는 펫 로봇 이런 식은 아니죠. 그렇겠죠. 예, 그건 아니고. 어쨌든 15년 걸린다고 했더니 테마성으로 가던 그런 종목들이 쫙 빠졌더라.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좀 모멘텀이 되게 길어진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현실을 깨닫는 거죠. 그러면은 15년 뒤를 너무 빨라. 땡겨서 지금 봐도 되는 건가? 네. 이 생각을 해볼 거 아니에요. 근데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뭐 이 해외 기업은 뭐 리게티 컴퓨팅 같은 경우는 한 달 반 사이 10배 올랐어요. 2불짜리가 막 그리고 그 전으로 보면 지금 한 6,000% 오르고 막 1만 %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코인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단기간에. 그래서 그런 걸로 보면 충분히 차익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뭐 로봇도 오늘 같이 조금 조정이 나왔고요. 근데 로봇은 뉴스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삼전도 올해 상반기인가 아마 안으로 로봇 하나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고 네. 일단 해외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젠슨왕이 자꾸 로봇에 대해서 멘트를 치고 있기 때문에 단기 차익이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좀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방산이 조금 크게 빠진 거 뭐 LG 넥슨이 한 5% 정도 이상 빠졌고요. 엔터 하루 만에 또 반락했고 미용 의료도 사실 스토리는 되게 좋은데 뭐 시장에서 크게 관심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저 중에서 좀 빠졌을 때 노릴 만한 섹터? 일단 저는 뭐 개인적으로 방산. 방산. 네, 방산은 뭐 그 하락 전 가격도 회복을 못했기 때문에 저는 뭐 적어도 아무리 안 봐도 그 정도 가격대까지 회복할 때까지는 좀 뭔가 트레이딩 영역으로 충분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애초에 떨어졌을 때도
그런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좀 꽤 올라오긴 했어요. 그래서 뭐 일부 차이가 날 수는 있겠지만 방산에 대한 스토리가 과연 바뀔까라는 부분에서 아직은 좀 물음표가 있을 수 있고, 이게 제가 오늘 원전을 안 넣긴 했는데 원전이 지금 한기를 축소해서 진행하는 부분에서 오늘 좀 신문에도 대문짝만하게 나오고 네. 좀 노이즈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정치 색깔이 좀 들어갈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코멘트를 별로 안 했는데 네. 어쨌든 그런 이제 이 정부 정책으로 뭔가 전력도 마찬가지고 그런 쪽에 대한 스토리가 만약에 이제 정책적으로 진행이 못 된다라고 한다면 제 11차 기본 전략 수급 계획 그거 있잖아요. 그게 조금 연관된 게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들로 엮여진다면 방산이 최근에 하락했었던 그 스토리가 똑같이 적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에 대한 일부 영향도 좀 있지 않았을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봇은 어때요? 그 채팅창 보면 아니지 네. 로봇이지 이렇게 태영님 로봇. 말씀하시고 로봇. 로봇도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로봇은 제가 이미 최근에 로밍아웃을 했기 때문에 어. 저의 이제 반려 로봇 예. 반려 로봇을 제가 애타게 얘기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뭐 요거는 뭐 따로 코멘트 안 드려도 로봇은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해요. 기업들이 실적을 가장 개선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노동력 대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우리 주변에서 힘들게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게 바뀌었는지부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 무인 편의점이 장사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신다면 결국엔 로봇은 뭐 어마어마하게 될 거다. 근데 이제 결국엔 휴머노이드 옵티머스는 이제 팔잖아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빨리 팔리는가 요게 좀 핵심일 것 같습니다. 네. 로봇이랑 방산이랑은 약간 성격 자체가 아예 다르지 않나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에 좀 시간 단축해서 빨리 먹고 싶고 많이 먹고 싶으면은 리스크 대비 로봇 하는 로봇이고. 거고 그죠, 예. 좀 진득하게 더 좋게 보고 싶으면은 무겁게 방산하는 거고 방산하는 이런 거고. 약간 성향이 다르니까. 하락 섹터 중에 김장희 본부장님 코멘트 해주실 거 다시 한번 화면 좀 보여주실까요? 로봇 방산 양자암호 엔터 미용의료 없으시면 넘어가셔도 됩니다. 저는 저거 있는 것보다 화장품 같은 거 조금씩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요. 쪽.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그 부양 정책 내수하고 그 다음에 미국 쪽의 경제가 그 좀 견조하다는 계속 나면은 속도는 느릴 것 같은데 속도 느릴 거예요. 다른 게 워낙 난리치는 게 많아서 조선주고 뭐 또 반도체도 난리치니까. 그런데 이럴 때 조금 안 오를 때 좀 관심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방산 빼고 나머지는 변동성이 크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거는 제가 타이밍은 지금 아직 모르겠고요. 양자나 로봇도 다 좋긴 하지만은 그래서 일단 코스 화장품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노동이 로봇이 여기 대체가 되면서 노동력 말고 로동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노동력. 노동력. 예. 노동력. 북한에서는 노동이라고 약간 하죠. 북한 느낌. 네. 그렇네. 노동당도 하나 나오겠네. 로봇 전문으로 이렇게 하는 당. 노동당. 알겠습니다. 로봇의 노동 권익을. 그렇네. 노동당.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징주 가볼까요? 네, 오늘 특징주에서는 변압기랑 조선 쪽에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들이 나왔어요. 오늘 HD 현대일렉트릭은 두 군데에서 나왔고요. 일단 하나 소개해드리면 신한투자증권에서 이제 목표 주가 44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또 상향 조정을 했고요. 또 HD 현대중공업도 이제 수주가 초과 달성 그리고 호실적 전망 똑같은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22만 원에서 34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런 산업군들은 이제 목표 주가 상향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제철소 건설을 하는 결국엔 투자를 하는 방향이 잡혔고, 거기서 이제 돈을 그럼 어떻게 구할 거냐 업황이 안 좋은데 그런 부분에서 좀 우려가 있었습니다. 뭐 고려아연 노이즈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나엔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6,292억 선박 엔진용 수주를 했고요. 유한양행 오늘 존슨앤존슨 폐암 신약 임상 긍정적 결과 소식에 이제 오스코텍이랑 같이 좀 슈팅이 나왔고요. 신세계 INC 이게 이제 오늘 무도호라고 적은 무도회입니다. 그래서 취임식이랑 무도회 모두 참석 예정으로 움직인 걸 보니 그러면 또 이거 뭐 이제 또 축하러 가는 그런 기업들 나오면 또 테마성으로 움직일 확률이 있으니까 그 속보로 키워드 잘 지정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누가요? 정용진이? 네, 요거. 오, 네. 진짜요? 네. 무도회까지 가요? 무도회까지 유일하게 간대요. 진짜? 친한가 봐. 아들이랑 치해야 돼.
그러니까 정참 사교가 정치하면 훨씬 잘할 걸 지금 하는 것보다. 네. 그럴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지금 하는 것보다 훨씬 잘할 거예요. 약간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그럼 좋아하시잖아요. 으쌰으쌰하고 너무 좋아하니까. 막 요리해주고. 사교 이런 거 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장사보다는. 장사엔 뭐 그런 정치의 그런 디파트먼트 하나 만들지 뭐. 그러게요. 뭐 일론 머스크도 하는데. 그 뭐. 이상한 디파트먼트 이피션시 만드는데 창의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창의적인 부서 있었어요? 전무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창의적이야. 우리도 그런 거 만들면 좋지. 그렇죠. 그런 사람 어쨌든 신세계 그리고 또 뭐 있죠 밑에는? 씨. 밑에는 이제 로보티즈가 일본 펜시드 로보틱스와 서비스 로봇 독점 계약했고요. SKC 뭐 이거는 뭐 오늘 야. 일기판 네. AI 핵심 키다. 뭐 이렇게 부각이 됐고요. 그다음에 DXVX 같은 경우도 교차 면역 기대 가능한 백신 도입 소식에 강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무도회 나이트가 아니고요. 호박 나이트 이런 데가 아니라 가면 무도회 같은 그런 트럼프 대통령 공식 무도회입니다. 네, 나이트가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는 후다다닥 가볼까요? 네, 뉴스는 뭐 앞에서 얘기를 많이 해서 그냥 타이틀만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생각보다 되게 심한 것 같아요. HMPV라고 해서 요즘에는 이제 이름 까먹었다. 그 4개가 동시에 무슨 팬데믹이 있었는데 아무튼 네. 쿼드라믹. 쿼드데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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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요게 지금 굉장히 좀 핫하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WHO나 이런 데에서 이미 이게 기존에 있는 거래요. 그래서 뭐 이게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우려할 건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 코로나19 때 당했잖아요. 중국이 막 제대로 발표 안 하고 괜찮은 척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피해를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요즘에 SNS에 난리가 났대요. 뭐 병원에 사람이 넘쳐나고 또 이제 뭐 소각장 이런 데에서 사람이 뭐 너무 많아서 인파가 쏠리고 있다 이런 게 막 돌다 보니까 불안감이 좀 이제 좀 계속 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로 오늘 좀 움직였고요. 그다음에 액침 냉각 이제 기술 오늘 삼성공조 같은 경우 상한가를 갔는데 어쨌든 이 AI 쪽에서는 발열이 되게 중요하니까 발열 관련돼서 뭐 노이즈가 좀 있었고 이거랑 유리기판 오늘 굉장히 강했죠. 예. 그다음에 이제 원전 아까 말씀드린 요 기사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건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잘 오늘 시황을 딱 이야기를 해봤고 지금 연초 분위기는 계속 불안할 것 같으면서도 좋은 네, 맞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두 분의 AI 그림 하나씩 볼 텐데요. 보노님의 그림부터. 네. 제가 어제 좀 무섭게 보이는 악어를 들고 왔잖아요. 네. 그래서 크롱이로 제가 바꿔서 들고 왔습니다. 네, 보여주시면 귀엽다. 아니. 악어 잡아 먹었습니다. 소가 오늘 배가 고팠어요. 예. 이것이 K국장이다. 악어 너한테 당할 줄 알았지? 이래가지고 악어 잡아가지고 열심히 구워 먹으려고 아주 말똥말똥한 눈으로 오늘 시장을 잘 쳐다봤다. 근데 악어가 지금 뜨뜻해 보이는데. 아니요. 악어 지금 여기 이렇게 나뭇가지로 이렇게 꼬칭이 해놓은 거예요. 네, 여기 코코넛도 좀 굽고요. 바베큐처럼 매달리는 거지. 네, 그렇죠. 익어버릴 그렇군요. 거니까. 귀엽게. 초전도체인가 보네. 어디 매달려 있질 않는데 아니, 떠 있네. 여기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예요. 야, 이렇게 꼬칭이로. 예. 크롱이. 반대편 꼬챙이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적당히 그냥 보시면 돼요. 적당히 해 임마. 알겠습니다. K국장 악어를 구워 먹는 리스크를 구워 먹는 K국장 김정일 본부장님의 한마디는요? 예, 그림은 없고 그냥 저기 인사이트 좀 말씀을 드리려고. 네. 네. 그럼 광고 하나 하고 할까요? 네, 그러시죠. 요거는 저거 뭐냐? 속보가 하나 있어가지고, 지금 내란 특검법이랑 김여사 특검법 8개 법안 국회 본회의 재표결 있는데요. 지금 이제 투표 결과가 나와서 국회의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 증언감점법 요거는 부결됐고요. 지금 그 내란이랑 김여사 특검법도 부결된 것 같습니다. 예. 네, 양곡법 요것도 부결됐고, 그쵸? 지금 뭐 내란, 김여사 둘 다 지금 부결된 것 같죠? 부결됐다고 네. 지금 1분 전에 속보가 떴네요. 네. 전국이 좀 이렇게
더 혼란스러운 상황이 더 지속된다는 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뭐 추가적인 코멘트 안 하겠습니다. 또 의견이 또 갈리는 분들이 있으니까. 183표 나왔네요? 183표 나온 것 같던데? 네, 지금 반대표? 표결 찬성표가? 수까지는 확인을 못했고,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정현 본부장님 인사이트로 가볼까요? 10분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좀 말씀을 우리가 좀 하고 갑시다. 네. 어저께 얘기한 거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은데 잘 모르시는 분도 많아서 일단 엔비디아의 기조 연설에서 핵심이 뭐냐면은 우리는 우리 HBM만 얘기하고 있지만 걔네가 그리는 그림은 소프트웨어 회사로 바뀌는 그거를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코스모스라는 걸 가지고 이제는 모든 거를 형태만 있으면 AI를 집어넣는다. 그걸 피지컬 AI 시대로 갈 때는 처음에는 지금 GPU라고 해갖고 인프라로 했잖아요. 인프라에서 이제 소프트웨어로 가면서 사람들한테 다가가는 피지컬 AI 시대에는 소프트웨어가 중요한데 코스모스라는 모델을 출시하면서 거기에 발을 디딘 거예요. 이 코스모스라는 개념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건데 네. 우리가 대충 넘어가서 그런데 여기 생성형 AI 모델에다가 토큰, 영상 처리 이런 걸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2천만 시간의 분량을 14일 만에 처리할 정도로 이게 이렇게 되면은 그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을 훈련시킬 때 그 학습을 얘네 플랫폼 가지고 하면은 학습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빨리 된다. 네. 효율적으로. 그리고 얘네들이 혼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클로즈드가 아니고 오픈 소스로 다 공개했어요. 깃허브한테. 이게 무슨 메타 플랫폼 아시죠? 메타의 그 라마랑 네. 비슷한 정책을 취한 거거든요. 그러면 애플은 지금 엔비디아는 그렇게 하면서 엄청난 데이터베이스를 앞으로 축적하게 되는 거예요. 로봇을 통해서 자율주행차를 통해서. 사실은 엔비디아가 그 테슬라보다 안 되는 이유는 데이터가 쌓여진 게 없단 말이에요. 엔비디아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축적해서 제대로 소프트웨어를 크기 위해서는 오픈소스 모델인 이 코스모스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제 AI가 피지컬리 모든 사람한테 전파되는 그 시대에서는 우리는 소프트웨어 회사다. 이렇게 헤게모니로 발돋움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애널리스트가 아마 이거 해가지고 목표 주가를 하면은 만약에 이거를 잘 된다고 가정하면은 잘 된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잘 된다고 가정을 하면 PER 30배, 40배 묶여있는 이 밸류에이션이 달라질 소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달라지면은 목표 주가가 달라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백날 해봤자 170, 180불 요 정도밖에 목표 주가가 어떤 미친놈 해봤자 200불, 180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의미가 있다는 걸 엔비디아 갖고 계신 분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고 어저께 얘기됐던 GeForce RTX 50 시리즈 요거 잠깐 말씀드리면 이거는 데이터 센터가 아닙니다. 우리 개인용 PC예요. 네. 이게 개인용 PC인데 이게 게임하고 뭐하고 여러 가지 할 때 성능을 업그레이드 얘네들이 계속 시키려고 얘네들의 GPU를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데 그게 이번에 나온 게 뭐 RTX 50인데 이것이 그전 버전보다 성능은 거의 뭐 2배 정도 되고 가격은 3분의 1 값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PC가 150만 원, 300만 원 정도가 되면은 엄청나게 파워풀한 그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처음에 들어간 디레이 뭐라 그랬죠? 마이크론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오늘도 그게 아니고 삼성 하이닉스 거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난리 칠 필요가 없다. 이거 시장이 작다. 엔비디아 매출이 지난 분기에 350억 불 나왔거든요. 이런 거 게임용으로 얘네 매출 나오는 것이 한 30몇 불밖에 안 돼요. 시장 그러니까 자체. 물론 이걸로 해서 갑자기 노트북이나 이런 시장이 엄청나게 얘네들이 단도리하고 더 커지면 모르겠습니다만 이걸로 인해서 그렇게 아니면은 지금 현재 엔비디아 매출의 10% 정도 되는 거에 그 최고급 GDDR7을 마이크론을 썼느니 삼성을 썼느니 이거 어제 오늘 사이에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그게 엄청난 임팩트가 아닐 수 있다. HBM3, 4 가는 게 훨씬 5배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센티먼트적으로 드라이브 되는 측면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건 오늘 마이크론 주가가 빠져야 돼요. 왜 마이크론 안 들어간다며? 그것 때문에 올랐잖아. 그렇죠? 오늘 네. 빠지지 않으면은 이거는 하루 이틀짜리 이슈다. 더 중요한 건 엔비디아한테는 이 코스모스 플랫폼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삼성에 대한 건 이렇게 판단할게요. 일단 실적을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얘기한 게 이 세 마디입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박가영 아나운서님? 네. 이 빨간 처음부터 거 다 보시죠. 읽을까요? 아니요, 밑에 거 3개. 가운데만? 이거 3개. 미래기술 리더십 확보를 위한 연구 개발비 증가 및 선단 공정, 그리고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한 초기 램프업 비용 증가 영향으로 실적 감소, 비메모리 사업은 모바일 등 주요 응용처 수요 부진 가운데 가동률 하락 및 연구 개발비 증가 영향으로 실적 하락. 네, 이게 뭐냐면 상상인데 리더십을 위해서 돈을 투자했다. 이거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초기 램프업 비용은 어쩔 수 없다. 불가피하게 얘기할 거고 빅메모리 파운드는 원래 한 1조 5천 적자인데 이번에 한 2조 이상 적자가 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반도체가 원래 한 3조 한 6천억 흑자가 나고 그래서 한 7조 정도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반도체가 한 3조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비용을 떨궜다는 측면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추가적으로 떨고는 한 8천억 이상 되는 만약에 일회성이나 아니면 떨군 게 있다면은 그거는 어떡하죠? 1분기 때는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분기 때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기준으로 하면은 한 7조로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7조 한 2, 3천억. 그러면 원래 예상보다 확 내려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한껏 반영돼서 외국인 입장에서 오늘 한 400만 주 샀나요? 400만 샀을 거예요. 지난번에 한 8월인가 끝 돌아가서 옛날에 그 삼성전자 그 마이크론 해가지고 레거시 문제 있다. 그래서 주가가 막 빠지려고 총 잡을 그때 외국인이 마지막으로 대규모 산 게 한 600만 주, 한 200만 주 이렇게 사면서 주가가 3%, 4% 이렇게 올라간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가장 많이 산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더 탄력이 이어질 공사는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보는 목표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저번에 5만 3천 원, 6만 5천 원을 제가 한 3개월 정도 계속 얘기한 것 같은데 네. 바닥 5만 3천 원, 목표 주가가 5만 5천 원인데 이거 좀 좁히겠습니다. 5만 4천 원, 6만 3천 원. 느낌이 안 와요? 5만 4천 원, 6만 4천 원 하면 PBR 0.95여서 PBR 1.05배가 되고요. 하단 5만 4천 원은 현재 목표 주가에서 한 25% 디스카운트 한 거고, 그 다음에 아마 6만 한 4천 원 되면은, PER 개념으로서는 한 10배 초반 될까 말까 하는 정도니까 그 정도까지는 범위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갈 수 있는 최선은 아니었지만 차선을 선택한 거에 대한 평가를 할 때가 된 것 같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 네. 자, 내용도 어려워서 주식도 어렵고 그래서 머리 많이 빠질 것 같아서 네. 저희가 요거 머리.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예. 100% 국내산 제품이고요. 오. 뭐 소리가 나네. 네. 오. 네. 머리가 커서 안 들어갔는데요. 아니에요. 맞아요? 들어갑니다. 쑤셔내셔야 돼요. 아, 네. 네. 이렇게? 됐나요? 네. 이거 들고 계시고요. 네. 켜서. 아, 오케이. 탈모 치료를 탈모 치료. 치료제입니다. 오. 엄한 데다가 괜히 빨간불 들어오고 레이저 쏘는 게 아닙니다. 한국 식약처 허가, 미국 FDA 승인, 요 믿을 수 있는 탈모 치료 의료기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승인 넘버 ISO 13485 저희가 승인 넘버까지 말씀을 해드리고요. 탈모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라요. 탈모 치료가 됩니다. 라고 자신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남성형 탈모, 여자에는 여성형 탈모, 이런 탈모 치료 의료기기고요. 안전한 저출력 레이저를 활용한 탈모 치료 의료기기 하루 20분에서 25분 하시면 이틀에 한 번만 하시면 충분하고요. 치료 모드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작 원리랑 임상 실험을 보니까 야, 임상 실험 이거 대단하다. 한양대병원에서 40대랑 60대 남녀 16주 동안 그러니까 4달 동안 임상실험을 했는데 모발 밀도 평균 41.9개 증가, 오. 모발 수 평균 44% 증가, 모발 두께 평균 7.5 마이크로미터 굵어짐. 오. 모발도 굵어져, 모발 수도 많이 나, 모발 밀도도 더 탄탄해져.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게 얼마냐? 머리 하는데 투자할 수 있잖아요. 솔직히. 그럼요. 이거 뭐 머리 심는 거 얼마인데 어마어마하잖아. 맞아. 근데 우리가 이거를 얼마에 파냐? 99만 원. 100만 원도 안 해? 근데 99만 원에 팔면 안 되지. 왜냐? 네. 우리는 물가 안정 프로젝트니까. 네. 그래서 29만 8천 원. 어머. 29만 8천 원에 거죠.
그냥 드립니다. 원래 사실 신길역에서 팔려고 그랬어요. 이거 신길역 저기 바닥에다 깔고 팔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드리는 겁니다. 사가세요. 이거 진짜 좋은 거예요. 여러분 FDA 가봤어요? 식약처 안 가봤죠? 거기 허가받기 어마어마하게 힘든데요. 진짜. 근데 머리에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전에 시중에 나온 게 파퓰러한 게 있었나요? 있기는 있지 않나? 근데 진짜 이제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아서 대부분 이렇게 빨간 불빛만 나오고 야매가 많죠. 야매가 많다. 이렇게 인증번호 ISO 13485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데가 어딨어요? 근데 머리에 따라 다른 것 같아. 예뻐 보이네 이렇게 머리 쓰. 한번 아니 나 말고 나는 안 되고. 나 이거- 필요 없고. 아니 예뻐 보인다고. 본면에 바꿔야 써주셔야 되겠어요. 돼요. 내가 왜 써요? 동면이 형. 아니 동면님을 여기 지금 은원이랑. 모발이 근데 이게 진짜 된대요. 아, 진짜 좋은 치료 거래요. 받으셨나요? 진짜 되는 세게만 거예요. 막 머리가 나는 것 같아. 요거를 이렇게 하시고 여기 예? 아 이렇게 하면 된대요. 색깔이 들어왔어요? 나는 네. 못 보니까. 이거 얼마 정도 되는 이렇게 한 30분? 20분에서 25분. 알아서 꺼져요. 아 이거 20분 근데 만마듯이. 뜨거워. 네. 뜨거워요? 살짝 뜨거워져요. 이게 아 뜨거워집니까? 아직은 안 뜨거운데? 이거는 그한 20분, 25분 받으면 이게 느낌이 와요 여기. 아. 한참 막 따뜻하고. 그러니까 지금 바로는 아니고 네. 좀 있으면은 그거를 딱 쓰시고 아이씨. 눈을 딱 감으시고 잘 것 같은데? 네, 딱 눈을 감으시고 약간 졸려서. 내가 가고 싶은 연도로 이렇게 생각하셨다가 눈을 딱 뜨면은 거기 시대로 가 있습니다. 아, 근데 동면님 잘 어울리시는데요? 네, 저기 명현커님 60 한갑 되는 그 시점으로 미리 가고 싶어. 그때 뭐 하고 저 있을까? 환갑 때 같이 방송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환갑 때 같이. 근데 네. 약간 방송. 졸릴 수 있는데 느낌은 그러니까 약간 침착해지는 느낌? 머리를 조여주면서 이렇게 하니까. 플라시보입니다. 그거 그거 한 10분 하시면은 네네. 되게 가운데가 따뜻해져요. 가운데 정수 꺼져 쪽에. 있어요. 꺼져 아, 있어요. 이거 껐어요 이거. 아, 이틀에 이거 한 번씩 써야 된다. 네. 아. 그래 하루 20분 30만 원? 본부장님 말씀하시다 화나실 때 이거 준비해놨다 딱 씌우는데 아니 그거는 차분해 침착해지게. 쿨 하는 게 있어야지 더 뜨거워지잖아. 그리고 요거 보시는 분들 중에 나이 드신 분들, 특히 손주가 있으신 분들은 할아버지가 이거 쓰고 있으면 손주 손녀들이 어마어마하게 좋아한다고. 인기 짱. 할아버지 멋있지? 얍! 이렇게 하면은 손주 손녀들이 기가 막히게 좋아하지. 지구방이 된대.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허위 광고 아니에요. 뭐 허위 광고가 아니라 탈모 치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허가를 받았다니까요. 식약처랑 FDA에. 예. FDA에 저거 메일 보내 보세요. 요 저기 탈모 치료기. 자, 고정 댓글 해주세요, PD님. 고정 댓글. 고정 링크 댓글 올려드렸고요. 올렸습니다. 고정 아이고. 댓글 한번 들어가 보시면 저희가 그 링크 달아드렸으니까요. 거기 링크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99만 원짜리를 29만 원에 네. 줬습니다. 저렴하네, 30만 네, 원이면. 그럼 4계좌를 바꿔요 가볼까요? 한 5분밖에 없긴 합니다. 네, 짧게 네. 그러면 가보도록 할게요. 네. 네 계좌를 바꿔영 코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연 주신 분이 그야말로 정말 네 계좌를 바꿔영에 딱 알맞는 사연을 주셨어요. 오.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 때 처음 주식을 시작한 왕초보라고 하십니다. 초보임을 망각하고 너무 큰 돈으로 시작을 하셔서 주식을 되게 많이 종목을 매수를 하셨고요. 작년에 이미 2천만 원 손절을 하고 종목 정리를 한 상태라고 하시네요. 그런데도 종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보유 중인 종목들 중에서 일부 손절하고 남은 종목들인데 여기에서도 이제 총 계좌로 따지면은 마이너스 2천만 원 정도인 상태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이라도 손절을 하고 다른 종목으로 핫한 종목으로 갈아타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 포트 자체가 좀 고민이 되신 것 같았습니다. 종목들 좀 더 확대해서 다음 장으로 넘겨서 같이 봐보시면요. 네. 이런 종목들을 들고 있으시더라고요. 좀 종목 수 자체가 굉장히 많죠.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2022년에 정확히 어느 시점에 매수를 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따져봤더니 2차 전지가 특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다음 장으로 보시면 기준은 그냥 2022년 1월 3일 첫 거래일을 기준으로 했고요. 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65만 원이었는데 현재가는 이 정도. 역시나 LNF도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도 좀 비슷한 수준으로 많이 하락을 한 모습이 보이는데 푸트 전략 어떻게 짜보면 좋을까요? 두 분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오케이. 보로님부터. 저는 또 뭐 넣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보여드릴까요? 두 번째 장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2번은
뭐 그냥 갖고 있어야죠. 이번은 사실 팔 이유가 하나도 없죠. 이번은 보유고 반도체에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정도는 저는 뭐 당연히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좀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포트를 만약에 수정을 한다면 이제 뭐 배당 이런 것도 시즌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로 이제 좀 장사를 못하는 애들부터 좀 제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가 아마 제일 먼저 좀 제거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액대가 좀 있으시니까 그냥 바로 손절을 하시면 되게 멘탈적으로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지금 시장 정도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항상 이게 우리가 정리하고 그 다음번에 꼭 승리를 해야 되거든요. 승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좀 끊어서 하신다라고 한다면 뭐 지금이라도 지수는 지금 시점에서 하면은 조금 늦긴 했지만 하면은 그래도 최소 안전마진이 꽤 나올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은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조금 만회를 신규로 들어가서 하시고 그다음에 그 수익금으로 장사 못하는 거를 제거하는 게 제일 좋아요. 네, 그리고 전부 다 한 번에 정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배당 있는 것들은 좀 다 홀딩이고 배당 없는 거 그런 애들부터 또 소거를 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포트를 건드리셔야 돼요. 이거를 내가 마치 굉장히 잘할 것 같다라고 해서 한 번에 끊어서 하시잖아요. 내가 대응을 잘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네. 제가 거듭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상당히 기분만 나빠지고 만약에 그런 종목이 또 급등한다. 그러면 멘탈이 막 깨져요. 그 다음부터는 막 평정심이 유지가 안 되고 한동안 헐크 상태가 됩니다. 근데 민성님은 조금씩 손절하면 가슴이 계속 아파요. 근데 그 가슴이 계속 아파야죠. 내가 뭘 잘못했는지 새겨야죠. 정말 재밌게 운이 좋아서 시장이 좋아서 먹겠지만 또 그 다음에 욕심 부리다가 또 한 방에 갑니다. 그래서 항상 결과적으로 가면은 똑같이 깡통계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정리하면서 내가 계좌가 망가지더라도 그게 어떤 거냐면 제가 되게 어려운 점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신규로 포트를 짜서 수익이 나야지 깔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익을 안정적으로 시간을 들여서 그 고통처럼 참으면서 수익을 날 수 있는 정말 안정적이고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를 선택을 그래서 제가 먼저 지수 투자 생각보다 힘듭니다. 네. 그래서 그런 쪽을 먼저 하셔가지고 이 내가 투자해서 돈을 조금이라도 벌어서 뭔가 이 조금씩 정리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깨달으시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그냥 그렇게 말하면 편하죠. 다 까신다면 지금 뭐 지수 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지만 그거는 좋은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오케이. 네, 그렇게 계획적인 매매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김정일 본부장님. 일단은 맨 위에 했던 것 중에서 만약에 줄인다면은 줄이고 모으는 게 좋다고 생각하면은 원익 IPS를 먼저 줄이면 좋겠고요. 원익 IPS. 그다음에 2차 전지에서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을 먼저 줄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 골고루 다 마이너스 똑같이 20% 30% 났는지 어느 참 편차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걸 다 알면은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지만은 일단은 만약에 먼저 줄인다면 그걸 버리고 다른 쪽 옮겨 타든지 아니면 아까 지수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부분 두 개는 제 눈에는 바깥으로 보이고 삼성 하이닉스 그 삼성 전기에서는 본인의 취향에 맞게 두 개로 압축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레벨에서 그리고 아까 현대차 그쪽은 전체적으로 자동차 이 섹터 비중이 지금 갖고 있는 전체 비중에서 만약에 그것이 한 20% 이상 있다. 그러면 그것도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전체적으로 그거 다섯 개 있잖아요. 네. 이거 한번 단추도 있고 여기부터 2차 전지도 있잖아요. 2차 전지 확실히 변하는 거 이거 버리고 그다음에 반도체에서는 IPS 버리고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모이고 그다음에 나는 자동차인데 자동차 비슷비슷한데 이 자동차 토탈이 전체 가지고 있는 거에 자기 매출 우리 비중에서 너무 과하다 싶으면은 그것도 결국은 올라올 때마다 줄여서 남아 있는 것으로 더 올라타든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면 조금 더 관리가 되고 예측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지금같이 모든 걸 다 갖고 모든 거 하면은 나중에 올라갈 때도 관리라든지 예측이 안 되니까 어떻게 손을 댈지 모르거든요. 일단 줄이는 방향은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이디가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님. 마음으로님. 힘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유 종목 잘 설정하셔서 포트를 잘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야죠? 가야죠. 지났네. 미국 가야죠. 아, 3프로 미국 투어 2기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이 가장 쌉니다. 3프로 미국 투어 2기 오늘 마지막 홍보 멘트인데요. 이번 설 연휴에 27일 결국 됐죠? 네. 네, 축하드립니다. 예.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긴 연휴를 보내게 되는데요. 미국 파이낸스 앤 칼리지 투어 저희가 야. 준비를 했습니다. 파이낸스 앤 칼리지 투어 현지 기관 투자자들과의 세미나, 소비 트렌드 체험, 김프로와 뉴욕 증권거래소 방문, 하버드대, MIT 특강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까지만 모집을 받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 저희가 고정 댓글에 링크를 근데 그게 뭐 투어 다니잖아요. 네. 10명인지 20명인지 맺지만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같이 움직이죠. 같이 이렇게 깃발 들듯이 깃발 들고 움직이죠. 아, 자유 시간이 있나 궁금하신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자, 그룹 때 죄송한데 사실 겁니까? 산다는 게 뭐예요? 가실 거예요? 못 가잖아요. 방송해야 되니까. 아 그렇네. 지금 사실 것처럼 아니 물어보셔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 할 때는 투어하는 그 사람들의 그 네. 이렇게 엮여 있는 인맥이나 아니면 그런 기회도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좋은 포인트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자유보다는 이렇게 같이 하는 건 좋죠.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갔겠지만 그거는 이제 유동적으로, 유동적으로. 같이 하시고 싶으면 같이 또 살짝 거리를 두고 싶으시면 아름다운 거리두기 이렇게 궁금해서. 네, 그렇게 저희가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고정 댓글에다가 저희가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요. 아니면 더보기란에도 링크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거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피디님. 그거 미국 투어 2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노님 저거 뭐야? 네. 저 뭐지지? 아, 하보노의 주식 이야기 그거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 가죠. 네. 이 모자를 써서 신뢰도가 좀 떨어질 수 있지만 아니, 똑똑해 보이네. 화면을 보여주시면요. 얼리 어답터 같아요. 네. 화면 보여주세요. 네, 일단은 이렇게 검색하셔서 들어오실 수 있고 들어오면은 최근에 좀 신설을 한 건데 제가 이제 개장 전 체크 포인트랑 마감 전 체크 포인트를 막 이렇게 엄청나게 막 해서 막 이렇게 넣어놔요. 그래서 뭐 약간 좀 트레이딩이나 뭐 좀 관심권으로 가져보실 만한 뭐 그런 거 별표까지 해서 막 이렇게 길게 매일매일 작성도 해드리고 있고 각종 지표나 이런 것들 막 다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투자하시는데 좀 많은 인사이트들이 좀 있을 것 같고 제가 요즘에 감기가 걸려서 영상을 못 찍고 있는데 아 맞아요. 네, 감기가 나으면 다시 영상도 제가 작업을 할 거니까 혹시나 좀 나 주식 공부를 좀 여러 가지로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 많이 네. 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요거를 소품으로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혹시나 SF 영화나 벡터맨이나 파워레인저 이런 거 출연하실 분들은 소품으로 하나씩 사가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빨간불을 봤었던 우리 시장 내일도 좀 상승하면서 마무리해 주기를 바라면서 내일 오프닝 때 뵐 때부터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